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영철공방 유튜브와 함께하는 서진호 경찰학 적중모의고사 매월 1회 경찰학 사실문제 무료 모의고사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월 1회 제공되는 이 무료 모의고사 무료잖아요. 좋은 문제 무료로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5년 3월 서진호 경찰학 적중모의고사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 21번 문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풀어봅니다. 21번 문제의 주제는 행정 행위를 물어보죠. 여러분,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고 법적인 개념으로는 처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처분의 의의는 몇 가지 법률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도 처분의 개념은 모두 나옵니다. 처분이란 암기해 놓으면 좋아요. 행정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법 집행의 모습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처분의 의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면 같이 살펴봅니다. 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두 개로 구분되죠. 명령적, 형성적.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적법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명 위반에서 이루어진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벌이나 강제 집행 같은 거 가능하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 행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죠. 따라서 적법 요건이고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반대로 유효 요건이죠. 따라서 기읍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을 보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여러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관념의 통지와 같은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죠. 확인은 다툼이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고요. 공증은 다툼이 없는 사항에 대한 공적 증명이죠. 통지는 알리죠. 수리는 신고가 있으면 그걸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행위죠. 따라서 니은 지문, 옳은 지문이죠. 디귿 볼까요? 자, 여러분, 재량행위, 비속행위. 여러분, 재량행위는 뭐뭐 할 수 있다죠.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심사합니다. 반대로 기속행위는 뭐뭐 하여야 한다죠. 따라서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심사하죠. 디귿 틀렸죠. 리을 볼까요? 하명의 상대방. 여러분, 하명 상대방. 행정
주체에 대해서만 의무이행할 책임을 지죠. 제3자에 대해서도 의무이행을 부담한다? 아니죠. 디귿. 면제는 의무해제라는 측면에서는 허가와 같죠. 면제는 자기 수인 급부 의무를 해제하고 허가는 부자기 의무를 해제하죠. 반대로 설명했죠? 틀렸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읍, 니읍. 정답은 두 개가 되죠. 좋습니다. 자, 다음 22번. 여러분, 22번의 주제는 즉시강제예요. 여러분, 즉시강제가 뭡니까?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건이 없어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 급박성, 긴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강제하죠. 그래서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정답 4번이죠. 여러분, 극시적으로 강제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즉시 강제는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는 처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단시간 내에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즉시 강제로 인하여 뭔가 침해받았다. 그러면 너무 단시간에 끝나니까 취소 변경을 구할 법령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즉시 강제로 나의 권익이 침해됐다. 쟁송이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에 의해 구제받나요? 주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의해서 구제받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주제는 행정조사 기본법. 적절한 것을 물어보죠. 여러분, 옳은 것을 물어보니까 전체 지문 해설합니다. 1번.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행정조사 운영계획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한다. 틀렸죠? 국무조정 실장에게 제출하죠. 2번. 행정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똑같은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 행정조사 실시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통상 지문에 반드시라는 말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 3번. 예, 여러분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며칠 이내라는 개념 나오죠. 전부 다 7일 이내. 전부 다 7일 이내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3번 옳은 질문. 행정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조사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4번은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건 맞거든요. 그런데 통지할 때 구두로 통지한다? 아니요. 서면으로 통지한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1번, 2번, 4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죠.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매월 무료로 제공되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저의 네이버 카페에도 업로드 되고요. 영철 공방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고 해설 강의까지 하죠. 여러분 제가 진짜 자신감 있게 장담합니다. 여러분 제 모의고사 있죠. 적중률 진짜 괜찮다는 평가가 간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인정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순경 준비생 분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의고사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번에 25년 1차 순경 시험 있죠. 제 이론 교재에서 어떤 친구가요. 일일이 다 점검해 봤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교재에서 95% 이상 내용이 다 있었다고. 그리고 선생님이 무료로 올려주는 지금 이 모의고사와 출간되는 모의고사 있죠. 거기서도 유형도 비슷하고 질문들도 엄청나게 적중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봅니다.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법 중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물어봐요. 여러분,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여러분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죠? 건물, 전봇대, 마루등 이런 곳에 거치되어 있는 CCTV죠. 여러분,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고 다른 곳 비추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정형이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있나요? 녹음 기능 사용 못하죠. 녹음 기능은 이동형은 가능합니다. 고정형은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1번, 3번, 4번은 옳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분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죠. 좋습니다. 자, 25번 볼까요? 여러분 25번의 주제는 경직법상 보호조치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판례를 물어보죠. 예, 여러분 정답 3번이. 여러분 3번은 보호조치 경직법 제4조에 있는 조문이에요. 볼까요?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 친지, 가족 등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알려야 하며죠. 자, 다음 연고자가 발견 안 되면 구호 대상자를 이런 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구호 대상자 발견 안 되며 의료기관 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3번이 틀렸죠.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옳은 지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린 지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번 정직법 제6조죠. 범죄 예방과 지시. 적절한 것은 1번 볼까요? 경찰관의 경고 제지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 범죄 행위 실행 착수 전에도 경고할 수 있죠. 다음, 범죄 행위가 실행되고 나서 진압을 위해서도 제지할 수 있죠. 1번이 적절한 거네요. 이거 여러분들 범죄 예방과 제지 대표 판례죠. 적절한 거 정답 1번. 2번 볼까요? 여러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지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자, 긴급한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지할 수 있죠. 앞에는 경고고요. 뒤에는 제지입니다. 경지법 제6조 조문이죠. 2번 틀렸죠. 3번. 여러분, 제지 조치의 적법성 판단. 여러분, 제지 조치의 적법성은요. 제지하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제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타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틀렸죠. 4번. 여러분, 경제법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가 강제 집행에 관한 근거 조항입니까? 틀렸죠. 경직법은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죠. 따라서 범죄 예방과 제지는 어떤 즉시 강제? 대인적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 되죠. 따라서 적절한 건 정답 1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제 모의고사 문제 어때요? 쓸데없이 지역적인 걸 많이 출제 하나요? 아니죠. 중요 주제에서 함정을 많이 만들죠. 여러분,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경찰학은 절대 전략 과목 안 됩니다. 물론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경찰학은요, 방어 과목화가 돼야 돼요. 방어 과목화가 되려면 85점 이상 받으면 방어 과목이 되는 겁니다. 물론 70점 받아도 합격합니다. 그러나 형사법, 헌법은 전략 과목, 경찰학은 방어 과목화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 게 중요해요. 괜히 쓸데없이 지역적인 주제, 지역적인 판례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싸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27번. 여러분 27번은요. 경직법 제8조 사실 확인. 이때 여러분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가 가능한 경우 여러분 경직법은 범죄의 예방이죠. 합법경찰 목적입니까?
행정경찰 목적입니다. 행정경찰 목적이죠. 그러면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도 행정경찰 목적이어야지 범죄 수사와 같은 목적이면 안 되죠. 기읍, 미아 인수 관련 보호자 확인. 니은, 교통사고 합의? 합의는 아니죠. 고소사건? 아니죠. 자,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맞죠. 유실물 인수 권리자 확인. 사법경찰 목적 아니죠. 기읍, 리을, 미음. 정답 1번이죠. 여러분, 정직법 제8조에 있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가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가 재작년인가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 행정소송법. 그 중에서도 항고소송 중에 가장 중요한 취소소송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 행정청필. 예, 여러분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취소소송의 대상이거든요.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죠. 원처분의 위법성이죠. 그래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고하용 원처분주의만을 인정한다. 여러분 원칙은 원처분주의에 입각한 위법성 판단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원처분주의만을 인정한다가 틀린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강조드리는 여러분 우리 경찰 구제법이 세 가지로 구분되죠.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런데 여러분 국가배상법은 조문, 판례 꼼꼼히 공부해야 돼요. 특히 판례. 그런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여러분 그거 조문 위주로 학습해야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상한 판례 공부에서 범위 넓히는 거 절대 좋은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찰학에 출제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보면요. 판례가 출제된 적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조문만 출제됐어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조문 위주의 개념 이해 학습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경찰행정법 14문제 풀어봤죠. 자, 그러면 29번 문제부터는 경찰행정학, 경찰관리론 29번 주제는 정책결정 모델이죠. 여러분 정책결정 모델은 과거 간부 시험에서만 나왔어요. 순경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 안 되다가 작년에 정책결정 모델 나왔죠.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정답. 혼합탐사 모델이 3번. 여러분, 정책 결정을 할 때 대안들이 있죠. 이걸 탐사하는데 혼합해서 탐사해요. 그러면 정책 결정 모델 두 가지가 혼합된 거죠. 두 가지가. 뭐가 혼합된 거냐면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혼합된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근본 결정, 세부 결정으로 구분하고요.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적절하게 혼합한 겁니다. 이때 근본적 결정을 할 때는 점증 모형이 아니라 합리 모형을 사용하고 세부적 결정을 할 때는 합리 모양이 아니라 점증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책 결정 모델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쓰레기통 모형이 너무 쉽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혼합 탐사 모델, 근본적 결정, 세부적 결정.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 이거 제가 여러분들 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0번 볼까요? 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파악을 해야 돼요. 경찰 예산의 과정, 예산 요구소죠. 이거 편성이죠. 며칠입니까? 5월 31일. 내일 국가결산 보고서 감사원 제출. 이거 결산이죠.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건 4월 10일이죠. 국가결산 보고서 국회 제출. 결산이죠. 5월 31일까지죠. 예산 배정 요구서는 집행 절차죠. 분기별, 미흡,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 편성이죠. 3월 30일. 비읍, 예산안 국회 제출. 120일 전까지. 예산안 확정.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편성 절차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성이냐, 집행이냐, 결산이냐, 편성 중에서도 날짜. 이거 여러분들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돼요. 여러분 이거 연결은 여러분들이 날짜 개념 편성이냐 집행이냐 결산이냐 각각의 몇 월 며칠까지냐 이거 여러분들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31번 주제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여러분 이거 문서 관리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고시공고 5일 경과. 예, 여러분 정답은 2번이. 여러분 문서를 발신할 때는 당의 행정기관에 당의 명의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문서 발신 명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요. 합의제 기간 있죠. 합의제 기관에서 발신하는 명의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의로 합니다. 따라서 X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은요. 제가 2년 전인가요? 간부 시험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적중했죠. 정답은 2번. 1번, 3번, 4번.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4번에 보면 위임 전결 사항이죠. 여러분 위임 전결은 내부예요, 내부. 그래서 훈령이나 지자체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2번. 비밀의 보호.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지문들도요. 전부 다 기출에 한번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보니까 정답 1번이죠. 여러분, 비밀의 일부 또는 비밀의 전부, 원형을 재현하는 복제, 복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각급 기관의 장은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없다?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기출에 한번 언급된 지문이라서 32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33번. 경찰행정 통제 유형 물어보죠. 옳지 않은 것은 뭐를 몇 개인가? 1번. 아니, 기획. 여러분, 기획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감사 청구제도죠. 국민이 감사 청구하는 거죠. 국민의 참여, 민주통제. 맞죠? 니은, 국회의 입법,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이거 여러분들 사전 통제죠. 이건 너무 쉽죠. 디귿,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의 결산,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위배한 이유죠. 탄핵소추권, 사후적 통제죠. 리을. 여러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심리 재결하는 외부 통제죠.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 부당을 심리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조직 외부죠. 감사관 제도는 내부죠. 여러분, 경찰행정 통제 유형 연결하는 거. 이런 문제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옳게 설명했죠. 옳지 않은 것 0개네요. 좋습니다. 다음 4번 법. 주제는 경찰 감찰 규칙.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적절한 것을 물어보니까 모두 해설할게요. 1번, 감찰관. 관할 구역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하려면 소속 경찰기관장 지시가 아니라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어야죠. 여러분, 2번은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됐어요. 여러분, 감찰관들 매월 2건 이상 감찰 정보 수집 제출합니다. 틀렸죠? 매월 1건 이상입니다. 3번. 여러분, 3번.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감찰 활동의 1년의 과정은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감찰 활동의 결과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감찰 활동의 뭐죠? 과정인가요? 결과죠. 결과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좋습니다. 4번. 감찰관이 민원 사건을 접수해야 돼요. 이거 무슨 사건이죠? 민원 통보 사건이죠. 여러분, 민원 통보 사건은 매 1개월 경과할 때만, 그리고 감찰 조사 종결했을 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4번 지문은 아직까지 기출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적절한 것. 정답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부터 34번까지 6문제 내외죠. 경찰행정학, 경찰관리론 문제 풀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강의할 때, 상담할 때 학생들에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있죠. 많이 맞춰줘야 돼요. 경찰행정학 6문제 내외 있죠. 거의 다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35번부터 40번까지 그 6문제 내외는 강론이겠죠? 분야별 경찰활동. 35번. 아청법이죠. 생활안전 경찰활동.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아야. 3번. 응주약물. 형의 감경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맞죠? 미수범 처벌. 4가지 맞죠? 정답은 2번이죠. 자, 여러분들.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되면 국수본부장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국수본부장은
신분 비공개 수사 있죠.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죠. 더 국가경찰위원회에 신분 비공개 수사 자료 반기별로 보고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죠. 이거 여러분들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2번이 틀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돼. 좋습니다. 36번. 자, 여러분, 우리 분야별 경찰활동에서 생활안전 있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지만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36번 다시 생활안전 경범죄 처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모두 몇 개인가? 모두 살펴볼까요? 기. 여러분, 다른 사람 뒤따라가는 거 있죠. 단순히 따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경범죄 처벌 못합니다. 그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서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는 게 성립돼야 됩니다. 1번 옳은 질문이죠. 닐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익이 있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통고 처분은요, 행정쟁송 대상 안 됩니다. 니은 틀렸죠. 범칙자란 범칙행위한 사람이죠. 범칙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죠. 이때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상습범, 구류 처분이 적절한 사람, 피해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 옳은 질문이죠. 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네 가지 있죠. 출판물 등 부당개지, 거짓 광고, 업무의 방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표매매. 옳은 질문이죠. 집 앞 복도에서 타인과 신랑이 벌이면서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이거 인근소란? 아니죠. 옳지 않아. 니은이네요. 한 개. 정답 2번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7번. 여러분, 37번은 수사경찰활동에서 언급되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법.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작년에요. 이 신상정보 공개법 계속 출제되었다가 금년도는 출제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이 신상정보 공개 계속 중요하게 대두되죠.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정답 2번. 여러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특정중대의 신상공개법 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아니요.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충족 요건 뭡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죠. 두 번째는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요. 신상공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야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죠. 여러분,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은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 공개 결정되면 5일 이상 유예기간 두고 공개해야죠. 공개기간은 30일간 공개하죠. 이런 건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 테러 방지법이네요. 무슨 경찰 활동? 경비 경찰 활동. 여러분, 경비 경찰 활동에서 몇 년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테러 방지법 계속 나와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테러로부터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1번. 여러분, 테러 위험 인물이 있습니다. 이 테러 위험 인물, 출입국, 금융, 이런 거 여러분들 조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런데 출입국 자료, 금융, 이런 것들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에게 보고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테러 위험 인물 추적하는 거 있죠. 추적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는 반드시 사전에가 아니라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면 됩니다. 1번 틀렸죠. 그러면 2번 테러 위험 인물, 3번 외국인 테러 전투원, 4번 외국인 테러 전투원 출국 금지 기간 90일. 이건 기출문제에 한 번씩 나왔었죠.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죠. 좋습니다. 39번 주제는 음주운전 판례 물어보죠. 여러분 이거 교통경찰이죠. 여러분 교통경찰 활동에서 출제될 수 있는 1순위는 음주운전 판례하고 교통사고 판례입니다. 그런데 안 어렵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여러분 이런 판례들은 몇 번만 읽어보면 답 바로 나와요. 4번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단속할 때 체열이 곧바로 실시되지 않은 채 1시간 12분이 경과했다고 해서 운전자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죠. 이런 판례 몇 번만 읽어보면 답 바로 나오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3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 금지네요. 여러분, 출국 금지 나오면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출국 금지할 수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는 기본적으로 원칙 1개월 이내의 기간이죠. 자, 그런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기간 원칙 1개월 이내인데 여기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여러분, 영장 나오면 그 영장에 유효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영장의 유효기간까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출국 금지. 이게 출입국 관리법 물어볼 때 출제 가능성 높은 1순위입니다. 원칙적 출국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 금지 기간은 원칙 1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가 있고 영장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하셔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4월 6일 조금 늦어서 죄송하지만 2025년 3월 서진호 경찰학 접중 모의고사 매월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죠. 문제와 해설 무료로 제공하고 영상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공무원 수험 채널 영철 공방 유튜브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도 했고요. 2월에도 했고 지금 3월 달까지 했고요. 향후 4월 적중 모의고사도 여러분 이번 4월 안에 여러분들 문제 해설 강의까지 여러분들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합격의 건승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조만간 4월 적중 모의고사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